그래서 저는 이제 왜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디스케어드나 발망처럼 멋있는 청바지를 만들 수가 없을까라는 퀘스천에서 내가 차라리 청바지를 한번 정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면은 과연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브랜드를 찾아봤을 때 데님 브랜드가 뭐 모드나인, 그리고 피스워커, 뭐 벤트오건, 뭐 벤트오건 맞나? 뭐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브랜드가 5개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어쩌면 내가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특이한 제품을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어쩌면 니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제품을 샘플을 만들게 됩니다. 이 샘플을 만드는 것도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종이에다가 청바지의 모양대로 그냥 그림을 그려가지고 패턴실에 가가지고 패턴을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바지 하나, 이거는 이제 핏을 볼 수 있는 핏 견본 제품 하나랑, 그리고 내가 디자인한 그림, 그걸 갖고 가가지고 이제 샘플실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품 샘플을 만들고 나서 그 제품을 입고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그 당시에 뭐 패션학도, 뭐 슈겜 코리아 뭐 이런 패션 페이지가 있었어요. 그 페이지에다가 내가 디자인을 한 옷인데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게시글을 올렸죠. 내가 직접 입고 있는 사진과, 그리고 내가 이걸 제품을 바닥에 깔아두고 옷 제품만 있는 사진, 그렇게 해서 올리니까 물론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디스케어드를 카피했네, 1대1로 그대로 만들었네, 이런 사람도 있었고, 뭐 반대로 이제 너무 가격도 뭐 13만 5천 원에 제가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사실 데님이 13만 5천 원 하는 브랜드가 많이 없는데 13만 5천 원의 제품을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디스케어드나 발망의 청바지는 뭐 50만 원, 100만 원씩 하는데 뭐 13만 5천 원 갖다가 그 브랜드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좀 저렴하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보나파이드, 뭐 디젤매니아 이런 카페에도 제가 제품을 올려보니 구매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1명, 2명 쪽지가 오기도 하고 메시지가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해볼 수 있겠구나. 어쨌거나 내가 이 13만 5천 원이라는 제품 가격대에 만약에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원가가 4만 원이었으니까 한 3배에서 한 4배 정도가 이제 마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50장을 생산했을 때 뭐 한 20장만 판매가 되더라도 나는 손실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제품을 50장을 만드는데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의 패턴비랑 뭐 샘플비랑 하면 한 23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가 들어갔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제품을 한 2주에서 3주 정도를 준비를 한 다음에 제품에 이제 그 사이트에 미리 사람들을 가입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 사이트에 가입하면은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제가 문자로 알림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10% 할인을 할 수 있는 쿠폰을 같이 발행해서 선발주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제품이 딱 판매가 시작하는 날 첫날에 한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에 이제 주문을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거의 한 이틀, 3일 정도 만에 제가 생산한 원금은 다 건졌고, 그렇게 딱 바지 하나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신상품이 나오는 데까지 한 5개월 정도가 걸렸었어요. 두 번째 신상품이 나왔을 때는 당일날 뭐 한 1,100만 원인가, 1,200만 원인가? 여튼 2,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을 매출이 나기도 했죠. 물론 1,200만 원과 2,000만 원은 엄청나게 갭이 큰데 10년 전이라서 제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신상품을 거의 한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씩 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제 브랜드의 제품들이 계속 롱런을 하면서 판매가 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매출이 뭐 한 달에 뭐 5천만 원, 6천만 원, 1억, 2억 이렇게 가더니 나중엔 백화점 매장도 열게 됐고 회사를 매각하기도 했죠. 근데 이 매각을 해보니까 제가 5년 전에 지분을 70%를 1차로 매각을 하고, 그리고 23년도 작년에 이제 남은 지분 30%를 전부 다 정리를 했었어요. 매각을 했다는 게 당시에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회사를 매각한 이유는 딱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어린 나이에 좀 큰 돈을 만져보고 싶기도 했어요. 물론 뭐 좋은 차, 좋은 시계, 좋은 옷가, 뭐 통장에 정말 뭐 어느 정도 좀 그 당시에 제 기준에 많은 현금이 쌓이기도 했었으니까 그 돈이 욕심이 나는 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의 번아웃이 오기도 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일을 먼저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도 잘 몰랐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얼마에 만들어서 얼마에 판매를 하고 얼마의 이익이 나는지를 몰랐어요. 되게 바보 같죠. 뭐 되게 간단한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면 5만 원에 팔아서 10만 원에 5만 원에 만들어서 10만 원에 팔면 5만 원 마진 남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막상 시작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5만 원에 생산을 해가지고 뭐 10만 원에 파는 거, 그러니까 5만 원을 사전 원가로 설정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5만 원에 100장을 생산했으면 500만 원의 지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라는 것은 로스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100장을 요청을 했지만 실제로는 뭐 한 98장, 95장 이렇게 생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단값은 100장치의 원단값이 나갔지만 봉제는 뭐 100장치의 봉제비도 나갔어요. 근데 워싱에서 사고가 나면 워싱에서 98장이 나오기도 해요. 그럼 그 두 장치의 이제 비용을 상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하다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이 판매가라는 것도, 이 내가 10만 원에 판매를 고스란히 하면은 너무 좋죠. 15만 원에 만들어서 10만 원에 팔고 10만 원이 현금으로 그대로 들어오면. 근데 첫 번째로는 카드 수수료라는 게 발생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배송비라는 게 발생이 되고, 또 세 번째로는 뭐 이 만약 플랫폼에서 판매를 할 경우엔 수수료라는 것도 또 한번 발생이 돼요. 뭐 이런 부대 비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공원이익을 계산을 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쉽지가 않기는 한 게 현실입니다. 3만 원에 만약에 뭐 한 1000장을 생산을 해가지고 3천만 원에 이제 비용이 나갔고 실제로 매출이 1억이 났어요. 그러면 원가율은 30%지만 이 수수료가 뭐 10몇 프로, 20몇 프로 나가고, 배송비가 뭐 5%, 7% 나가고, 뭐 광고비가 뭐 15%, 20% 나가고, 그리고 뭐 인건비가 뭐 한 7%, 8% 나가고, 임대료가 뭐 2%, 3% 나가고, 복리후생비 나가고, 세금 나가고, 뭐 관리비 나가고, 물론 뭐 통신 비용, 뭐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료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나가고, 이런 기타 등등 부수 비용이 나가기 시작을 하면 내가 실제로 얼마에 만들어서 얼마에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 얼마의 비용이 발생이 됐고 또 얼마의 고정 비용이 발생이 됐는지, 이 밸런스를 맞추는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물론 이게 매출이 안 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튼 그런 구조를 아는 거를 저는 원했어요. 매출이 50억, 60억이 나는데 백화점 매장이 뭐 한 15개 되고 직원이 한 30명, 40명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를 팔아서 얼마를 버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내 사업이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잘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회사를 매각을 했어요. 큰 돈을 만져보고 싶었고, 그리고 회사의 명확한 운영 체계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지금 이제 느끼는 것들은, 지금 이제 회사를 완전히 매각을 하고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새 출발을 다시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좀 느끼는 생각은, 섣불리 매각을 하는 게, 물론 이 매각을 해보신 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매각하면 나는 되게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정말 5년, 10년간 몸담고 있던 그 일이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큰 돈, 진짜 막 몇백억씩의 돈을 벌면은 뭐 몇백억의 이제 뭐 매각 금액을 받고 지분을 넘긴다고 하면은 이런 생각이 어쩌면 안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그에 비하면 현저히 작은 돈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매각하고 나서 되게 신나게 돈을 펑펑 써댔죠. 막 슈퍼카도 타고 다니고, 뭐 차를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차도 바꾸고, 차도 막 2대, 3대씩 사고, 뭐 몇 천만 원 뭐 억짜리 시계도 차고 다니고, 백화점에서 VIP, 그 VIP가 뭐라고, 블랙카드 하나 받겠다고 그렇게 백화점에서 막 그렇게 돈도 펑펑 써가면서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정말 신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심지어 하면서 잘 하는 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가족도 있고 딸도 있고 뭐 와이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 나이는 아니죠. 뭐 제가 3살이니까 뭐 적당한 나이에 이제 가장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물론 여기에 대한 이 가정의 평화와 가정을 이제 지켜야 한다는 그 압박감과, 또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이러는 것도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내가 정말 행복했었던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심지어 내가 잘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한다는 거는 그만큼 수익이 이제 리턴이 된다는 얘기겠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할 때 그때 거기에서 오는 카타르시스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하고 뭐 연애를 하는 것보다 뭐 새로운 뭐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보다도 더 행복하고 그 세상에 그 무엇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정말 행복한 방법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심지어 잘할 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잘하는 일인데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거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일을 잘해지는 거고 내가 그 일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열정이 식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인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빠른 승진을 하고 높은 연봉을 받기도 하고 뭐 사업을 좋아하는 사람과 뭐 안정적인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과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에 대한 성향은 다른 거니까 이거는 뭐가 뭐 틀렸다 맞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다르다의 개념인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게 행복하지 않다면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일을 정말 내가 5년, 10년, 20년 앞으로 평생 계속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에 이제 일을 이어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생계가 어쨌거나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그렇지만 내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망설이고 있다고 하면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5년, 10년 동안 할 수 있을지 그리고 5년, 10년 동안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들면은 최대한 신중하게 그리고 빠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잘해질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그냥 하고 있으면 잘해질 리가 당연히 없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이 분야에서 정말 1등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직업에 임하시다 보면은 내가 그 일을 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 일을 잘하게 되면은 돈은 정말 알아서 따라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알아서 따라오더라고요. 저도 지금 다시 한번 찾고 있어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뭘까? 내가 진짜로 행복한 일이 뭘까를 다시 한번 찾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찾아서 그 일을 잘해지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의 재미가 돈에서 오는 거라고 저는 예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느끼는 거는 인생의 재미가 돈에서 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그 희열에서 인생의 행복이 오는 것 같아요. 인생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 하는 겁니다.